진행해 보셨을까요? 네. 회의장 부장님 13번 테이블로 다시 한번 인사. 공감이 만든 가치, 존중으로 피어나는 협치. 2025년 제13차 인천 사회복지 민간협치 워크숍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워크숍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하며 인천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20개의 직능단체가 함께 마련한 소통의 장입니다. 올해로 13번째 맞은 민간협치 워크숍은 민과 관의 화합과 소통, 조금 더 편안한 관계로 나아가는 장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같이 협치를 해서 궁극의 목표인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13차의 민간협치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의 역사는 그만큼 인천시의 복지도시 여정과 함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사회복지의 영역은 결국은 국가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추구하는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의 주체들이 바로 이 자리에 다 모이셨고 인천의 복지도시를 논하고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의 논의들은 참 많이 해왔다. 오늘은 혹시라도 남아있는 오해를 풀거나 아니면은 서로를 위로해주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시장 유정복입니다. 13번째 맞는 사회복지 민간협치 워크숍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인천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전국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현장에서 애써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사회복지의 가치는 바로 사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웃의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제일 행복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시도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올해 민간 워크숍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안들이 너무 많고 이 문제는 사실 인천시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또 보건복지부와 상위법이 변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과제들을 남겨둔 채 민간 워크숍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되지 않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는 20개의 그 직능협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회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 나와 있는 현안들을 계속 공통의제로 분류하고 어떤 것들은 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분류해 놓고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간협치 워크숍은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색하지만 참 좋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후 시간부터는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현안 가지고 많이 고민해 주셨던 우리 주무부서 주무관님 여러분, 그 다음에 직능의 회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슈는 2가지입니다. 먼저 저희 슬로건 공모전은 보시면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열흘 정도 진행을 했었고 대상은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무려 105분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 문장 중에 3등까지 뽑힌 6개의 문장에 대한 슬로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함께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메시지를 줬을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3등인데요. 3가지의 슬로건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의 힘, 가치 있는 복지. 두 번째는 협력은 함께, 존중은 서로, 우리가 만드는 사회복지라는 슬로건입니다. 세 번째는요. 협력은 힘이 되고
존중은 문화를 만듭니다 라는 슬로건이 선정되었습니다. 2등 슬로건인데요. 존중으로 소통하고 협력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복지 파트너라고 해서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열린 소통을 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자. 두 번째는요. 공감에서 시작해 존중으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입니다.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협력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감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해야 협력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들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등 슬로건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민간협치 워크숍의 주제로 다룬 공감이 만든 가치, 존중으로 피어나는 협치가 슬로건 1등 선정작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이 서로 공감하여 협력할 때 더욱 가치 있는 복지가 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키워서 힘을 합칠 때 시민 행복의 목표에 함께 도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뜻을 담아서 실어주셨고요. 우리 공감이 만든 가치, 존중으로 피어나는 협치 다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면 박수로 슬로건 공모전에 대한 결과를 좀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나눔은 처우 개선 체감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처우 개선과 관련된 체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여쭤봤어요. 첫 번째는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처우 개선에 대해서 알고 있다, 체감하고 있다 라고 물었을 때 긍정적 응답을 한 비율이 65%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처우 개선이 인천 지역의 종사자로서 자부심을 주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긍정 응답률이 54.7%로 나와서 절반 이상은 자부심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인천시에서 하는 처우 정책이 인천시에서 일하는 종사자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라는 결과물이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근속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처우가 좋으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면서 더 노하우와 역량을 쌓아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긍정 응답률이 61.5%로 높게 나온 편이죠. 처우 개선 이야기할 때 가까운 서울 경기 지역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자꾸 이탈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근데 처우 개선이 좋아지면 이런 이탈 현상을 줄이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57.7%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지면 조금 더 이탈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표인데요. 이거는 매번 저희가 조사를 할 때마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겁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처우 개선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실천하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우 개선이 종사자 개개인의 어떤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보다는 저희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시민들은 더 행복하다. 우리의 처우 개선은 결국 시민들에게 가는 그 복지의 질 향상, 거기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결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응답이 68.6%로 70%에 좀 육박하죠. 처우 개선이 종사자를 위한 게 아니라 시민 복지를 위한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같이 이렇게 의미 있게 받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처우와 관련된 그 긍정 응답률이 얼마나 높은가? 최고 관리자가 가장 체감도가 높아요. 그리고 실무자 그룹으로 갈수록 체감도가 낮다. 우리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지만 그 가이드라인 자체의 수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시에서도 하위직 그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처럼 이게 욕구와 이런 것들이 다 맞닿아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실무자 그룹,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복지의 꿈나무이고 희망이잖아요. 이분들이 오랫동안 자리를 잘 해야 이후에 더 우리 복지가 좋아질 건데 실무자 그룹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처우 정책 중에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3가지만 꼽아봐라 라고 했었거든요. 보시면 1등은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수하게 한 것.
임금을 조금 벗어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복지 점수나 종합검진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높은 긍정적인 생각을 담고 있는 처우 정책으로 나타났고요. 또 정액급식비 지급 이번에 저희가 7월부터 이제 10만 원으로 또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욕구를 굉장히 잘 짚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냐? 결국 임금 수준에 대한 욕구와 거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 체계여야 되겠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결국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위직 급여 체계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또 반증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우 체감도가 앞으로도는 좀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우리 현장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같이 보고 필요한 내용들을 채워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 시간 이슈 나눔으로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이슈 나눔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아니라 얼른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단어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치와 관련된 단어. 오늘 워크숍에 어떤 분을 모셔야 하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민에게도 관에게도 좋은 경험과 인사이트를 남겨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혁신을 위한 민간협력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김재춘 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협력과 협치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협력은 뭐 같이 논의하고 같이 뭐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하고 정보도 같이 공유하면서 잘 해보자고 막 꾸려요. 근데 그것까지가 협력이고요. 협치는 분명하게 협력과 다른 점은 의사결정권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결정이라는 내용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유의미한 결과치를 가질 수 있을 때가 협치예요.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에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민간협력 협치가 지금 어떤 내용이 있냐 그랬더니 의외로 꽤 많이 잘 진행되고 있다. 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정보와 권력의 비대칭, 관료주의, 자원 인력의 부족 등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서 참 아픈 이야기죠. 형식적, 제한적이다. 협치가. 그러니까 그냥 형식 갖추기, 그냥 이 모양새 갖추기 이 내용에 좀 머물러 있지 않는가. 이 협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있는 데가 있어요. 줄 거 주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싸울 건 싸우고 하면서 그 미묘한 균형을 잘 맞춰가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인천이에요. 사회복지가 제가 보기에니까 민간협치가 제일 잘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협력은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제발 이메일로 카톡으로 주고받지 마시고 얼굴 보세요. 사람은 만나야만 협업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이렇게 주고받는 이 기운이 있어요. 지자체 직원분들 중에서도 부담스럽겠지만 사람들 만나면서 이야기도 충분히 들으시고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한다 라는 게 좀 있어요. 예, 협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협력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하든지 말든지 나는 협력할게. 이 자세가 협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나부터 협치하십시오. 내가 협치를 잘하려면 내 전문성부터 먼저 갖추고 내가 좋은 파트너인지 확인하고 내가 그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즐겁게 나하고 같이 할 수 있게 좀 즐겁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천이 이렇게 민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열어온 지 벌써 13회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인천의 처우 개선도 많이 좋아졌고 협치의 이런 기능들이나 장들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는 우리들이 함께 할 때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협치를 위한 길 힘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 더 좋은 만남을 기대하면서 2015년 제13차 인천 사회복지 민간협치 워크숍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